우리 몸에서 음이 모자라게 되면 모든 기가 위로 가버리죠. 상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이 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허하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폐결핵 증상을 음허하동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가 마르게 되는 건 폐에 열이 있고 마르게 돼서 머리에 비듬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질 때에 저 사람은 머지않아서 폐결핵이 생길 것이다. 거의 100% 그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너무 양을 많이 써가지고 음이 많이 모자랐다는 거죠. 되게 폐결핵 환자들이 성적인 면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면에 집착하다 보니까 양기가 자꾸 써지게 되죠. 음이 자꾸 모자라지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데 상부는 열이 있고 아래는 하부에는 열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게 음양이 부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과 양의 조화를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음양의 조화를 잃을 때 많이 걸리는 병이 뇌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한쪽으로만 계속 열이 몰리기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치매 같은 것도 그러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우리나라의 흔한 치매 증상은 대개 뇌 조직에 열이 많이 생겨서 조직이 상한 것입니다. 음양이 구전하지 못하면은 구전이라는 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완벽하지 못하게 되면은 뇌 쪽으로 계속 열이 쌓이고 기가 몰리기 때문에 뇌질환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심명단은 그런 음과 양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음양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심명단을 장복하게 되면 음양의 균형이 맞아져서 그 뇌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이제 부정맥이 있으면 뼈가 막 빨라졌다가 늘어졌다 하는 것이 부정맥인데 그의 심장기 근육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즘 한참 얘기하는 코엔자임 Q10 근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모자랄 때 그럴 때 근육이 지금부터 움직여요. 막 빨라졌다가 늘어졌다가. 근데 공진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의 근육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심형단도 공진단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공진단은. 왜냐면 사형이 들어있고 노경이 들어있고 당기가 들어있고 당기가 좀 이게 성미가 좀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고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기운이 있어요. 여자분들한테는 당기가 굉장히 좋은 약재이긴 하지만 너무 고미하다는 습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먹을 수는 없어요. 당기라는 게. 근데 그 고미한 성의 당기와 인상과 사양, 노경 이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 전부 좀 이렇게 빠르고 강한 기질을 가진 것들이 모이는 것이 공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할 때 공진단을 쓰죠. 하지만 그걸 장복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신명단은 그런 원리보다도 양쪽을 좀 다 보호하는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좀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양쪽을 다 보강해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신명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는 공진단과 비슷한데 작용 범위는 좀 넓고 그래서 심장에도 상당히 좋은 게 맞습니다. 단 신명단을 제법상 만들어낼 때 꿀이 들어가요. 거기 꿀이 들어가는데 그 약꿀이 들어가는데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같이 겸해서 먹으면 너무 과해집니다. 그러니까 작용력이 너무 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 심명단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먹는다 하더라도 좀 반으로 줄여가지고 시간 간격을 한 3시간 이상 떨어뜨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장에도 상당히 예방적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단이. 어떤 물질은 서로 좋아하는 면이 있고 서로 싫어하는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물질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방제법입니다. 이것은 A는 B를 돕고 B는 C를 도와주는 서로 간에 도와줘 시너지를 내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물질과 물질을 상호 교합시키는 것이 방제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제법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금방 만화돼서 다 거기 실을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좀 기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그럼 이 물질과 물질들이 서로 잘 배합되도록 일정 시간을 두게 됩니다. 이 시간을 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열입니다. 모든 물질은 유리섬유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독을 갖고 있고, 일정하게 내 물질을 남이 못 먹게 하려고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무리 연한 이 식물도 이 부위 보면요, 완벽하게 안 보여져요. 왜냐? 그 유리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리섬유를 터뜨려야 좋은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가열하자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열을 뭐 100도에서 팍 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게끔 만들어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숙성입니다. 또 저온 숙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게 양적인,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운이 너무 강한 양의 물질을 숙성시킬 때는 저온에서 숙성시켜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 이것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 일정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잘 맞춰가지고 숙성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중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중탕이 뭐냐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물질 상호간의 교합이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온도에다가 일정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중탕이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물질마다 이게 이런 사기를 좋아하는 물질이 있고 쇠를 좋아하는 물질이 있고 쇠를 되게 싫어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걸 잘 구분해가지고 그게 맞는 용기에다가 이 물질이 서로 교합을 시켜서 일정한 온도를 가열하고 일정한 시간을 주어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배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숙성이라는 과정이에요. 이게 전통 제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유통기한이 2년이라도 그 안에 겉은 멀쩡한데 썩어요. 썩고 못 쓰게 되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시멘단이나 이런 제품들은 그런 중탕과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전통 제법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해야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멘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참, 뭐가 저렇게 굼뜨게 저렇게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먹는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시멘단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제 이게, 경호권이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제법, 우리 경호권 만드는 제법과 비슷한데요. 이걸 4박 5일간 꼬박 충탕을 해야 됩니다. 온도를 8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이 90도 넘어가버려도 못 쓰게 됩니다. 온도 되게 중요해요, 가열하는 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막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물질계소리.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루는 완전히 0도 이하의 물에 담가놔야 됩니다. 그것들을. 담가가지고 술 만난 거 적게 붓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또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또 저수성시켜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또 중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 시간이, 빨라야 한 일주일 걸립니다. 양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한 2주가량 걸려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시멘단은 응과 양이 이제, 균형을 맞추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나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혈이 모자란다. 기혈이 부족하다. 기라고 하는 양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혈은 음적인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음과 양이 모자란 사람은 누구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평소에 밥 잘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눈이 삐삐 쩍쩍나고, 근육질이고, 힘도 좋고, 많더라도 한 2-3명 데리고 사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누구나 먹어도, 건강한 체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라고 말하는 건요, 음과 양이 일정의 균형이 맞는 체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게 가장 적합한 것이 시명단입니다.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구내염이 아니라 몸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실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몸에 음이 없고 양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굼뜹니다. 어디 굼뜨냐?
보면 그냥 게을러요.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몸에 음만이 있어요. 양이 없는 겁니다. 근데 크게 구분지면 그렇게 구분져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은 오늘 갑자기 큰 병이, 급병이 와가지고, 저 암이라던데 하고 금방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양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에 음만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걸려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장병이죠. 보통 7년, 8년, 10년, 20년까지 이렇게 그거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다 음으로만 된 사람들입니다. 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밥을 구우면 막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혈압이 낮은 사람들. 실제로 혈당이 높아도 재보면 혈당이 높은데도 실제 혈당이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 음이 많고 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얼굴 책을 보게 되면은 얼굴이 유달리 금어 보이는 사람들은 양이 실한 사람들이고 음이 허한 사람들입니다. 피부가 백색이다, 하얗다, 희다 이런 사람도 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양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손톱을 이렇게 눌러보면 금방 붉은색이 확 돌아오는 사람들은 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흰색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음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걸리는 거 보면 양이 많은 사람들은 급병이 잘 걸려요. 갑자기 어떤 큰 병이 걸립니다. 평소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음이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타나니까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냥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오늘 당신 암에 걸려서 해도 금방 사망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하고 몸살은 틀리는 건데 카톡을 생각하는데 틀립니다.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약 250가지 중에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몸살 독감이라는 건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입니다. 틀리죠. 바이러스가 틀리는데 감기 잘 걸린 사람은 몸에 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양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피곤하다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아프지 않다가 아주 심하게 막 몸살을 끄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알아보면 아주 심하게 알아요. 몸살도. 그런 사람들이 양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주 미소가 예쁘게 웃는데. 분이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 음령을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수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생화학자 스티폴링이라는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인체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세포가 분절을 하는데 5년씩 걸리는데 그렇게 쭉 역추적 계산해 보니까 인간이 125년은 충분히 살 수 있더라 그럽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못 사느냐? 음양이 실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격, 환경,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음양을 실조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우리가 건강식품을 갖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회생활 자체가 음양을 실조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을 우리가 이런 식품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단은 있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시민단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민단은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을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서서히 몸에서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그 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형이 액상이 아니고.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단은 씹어서 삼키는데 오랫동안 꼭 씹어서 침하고 잘 섞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씹어 당기면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꼭 씹어서 그 향을 내가 음미하면서 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넣고 삼키지 말고 반씩 넣어서 이게 잘 씹어가지고 침하고 섞여서 삼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 큰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연단은.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심연단은 한꺼번에 하나를 넣고 막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반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과자 먹듯이 한 개씩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것이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든지 오전에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심연단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혈액을 잘 나게 하는 방법이 오전 공복에,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대의 혈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저녁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에 먹는 게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심연단은 기혈을 보충해 주다 보니까 저녁에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B 포카치처럼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더라도 아침 공복, 점심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연단은 누가 어떻게 먹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의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연단이 어떤 사람한테 뭐 효과 있고 없다. 사실 그런 거 없어요. 먹는 방법만 잘하면 똑같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체질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음양이 실제로 균형을 맞춰주는 이 식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고 누가 안 맞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하는데 일조하게 하니까 아스피린이나 혈전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이걸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